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인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이고요. 이다혜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구글 광고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제목에는 모든 것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좀 보편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글 광고 처음에 이제 대시보드 들어오시면은 캠페인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뭐 이제 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목표나 유형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캠페인 목표 한번 먼저 말해 볼까요? 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캠페인 목표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은 리드. 네. 그리고 웹사이트 트래픽. 네. 그리고 앱 프로모션. 네. 그리고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네.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고 꼭 이제 선택을 하실 필요 없이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캠페인 설정 이해를 돕기 위한 세팅이고 네. 필수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니 목표 설정 없이 네.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문의 주실 때 구글 광고 자체를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은 저 캠페인 목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제 판매를 목표로 할 거긴 한데 네.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캠페인 유형이 좀 달라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 헬프센터에서 나와 있는 설명을 보셔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여기서 목표 잡고 진행하는 게 저희가 이 캠페인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캠페인 설정이나 뭐 광고 그룹 설정에서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 목표 없이 설정 네. 네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네 저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캠페인 유형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 다음으로는 캠페인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검색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캠페인 그리고 동영상 캠페인 앱 캠페인 그리고 스마트 캠페인 마지막으로 쇼핑 캠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맨드젠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랑 저희의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저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간단하게 이거 유형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검색 캠페인 아마 구글 광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이 네이버 검색 광고 그 중에서 파워링크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링크랑 그냥 유사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검색창에 무언가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니즈에 맞는 광고들이 노출이 된다. 그리고 그 검색 니즈에 맞는 검색어들은 저희가 이제 이 그룹 안에 어떤 랜딩이나 어떤 제품을 다룰지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최대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캠페인 유형에서 실적이 좋을지 모르니까 이 실적에 맞게 캠페인에 대한 노출을 이 구글의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준다. 네, 그래서 구글 머신러닝이 알아서 노출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려면 뭐 이런 키워드부터 이미지, 뭐 이제 그 유튜브 링크 끌어와서 영상 등록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구글 판매자 센터를 통해서 이 쇼핑 정보를 연동을 해놓으셔야 모든 캠페인이 등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영상 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들도. 그래서 다이대리님도 보통 어떤 캠페인 유형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으실까요? 보통은 영상이 요즘은 진짜 많이 노출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쇼츠가 워낙 또 핫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뭐 쇼핑이나 뭐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나 이런 유형 쪽은 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머신러닝이 판단하면은 노출이 좀 많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노출해 준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좀 많이들 GDN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즉 구글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이외에도 이제 뭐 교차 네트워크나 네. 뭐 특히 막 네이버에 언론 기사들 들어가면 많이 뜨시죠. 그래서 네. 그런 곳에도 노출 지면이 있기는 한데 좀 메인 지면은 그냥 구글이랑 유튜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인 지면은 구글이랑 유튜브 쪽 노출되는 이 배너 네. 형태의 광고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캠페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형 네. 이 반응형 소재가 저희 마케터들의 리소스도 많이 줄여주기도 맞아요. 했고 성과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반응형으로 소재 자체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지면에 따라서 이 소재의 사이즈나 약간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노출이 되는 네.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영상, 영상. 동영상. 네, 동영상 말 그대로 이제 가로 형태 혹은 쇼츠.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영상이 건너뛸 수 있는 영상, 건너뛸 수 없는 영상, 그다음에 그 많이들 사용하시는 6초짜리 범퍼 헤드 네. 그리고 쇼츠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효율이 잘 나올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제작 관련해서 리소스가 되시면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각각 영상에 대한 성과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로는 쇼츠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드림님도 지금 집행하고 계신 업체들 보통 네. 어떤 유형에서 좀 많이 유입률이나 아니면 전환이 발생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이제 좀 숏폼이 대세가 되면서 쇼츠에서 확실히 전환이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도 자체가 좋아 버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똑같이 100건의 유입을 유도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가로 영상에서 100명이 들어왔던 것보다 쇼츠에서 좀 이 사람들의 흥미 위주의 그런 후킹성 내용을 넣고 그 랜딩이 이 후킹성 유저가 인식했던 내용과 유사하면은 전환율도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가로 형태 영상보다. 네. 그래서 쇼츠가 또 그 장점이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가로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예를 들면은 5초가 지나면은 내가 원래 보고자 하는 영상을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노출, 같은 조회수라 하더라도 유입률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쇼츠는 그냥 넘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뭐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막 보기 때문에 뭐 영상이 좀 재밌고 매력이 있으면은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괜찮으면은 뭐 그냥 들어가서 봐요. 왜냐면 지금 나는 무언가 영상을 보려고 쇼츠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보면 도파민을 충전하기 위해 네.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츠가 좀 이런 유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입 후의 액션들이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서- 부분은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보다가 그 가로 형태의 영상이 나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원래 보려던 영상이 있는데 떠버리는 광고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쇼츠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자연스럽게 뜨기도 하고 제가 보기 싫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광고 피로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조금 확실히 가로 형태의 광고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은 게 네. 광고 피로도가 좀 애매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가 다회 노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광고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해서 이제 자연 영역 네이버나 구글 검색 쪽에서 그 유입이 막 활발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이게 유저들이 매력을 안 느끼는 그런 소재인데 네. 계속 노출되면 네. 반감이 들고 짜증이 나고 아, 이거 뭐야 라고 좀 그렇게 광고 피로도가 악영향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쇼츠는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도를 주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앱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게 구글 플레이겠죠.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그 바로 다운로드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광고와 아니면은 일반 홈페이지를 유입해서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광고, 뭐 이미지 형태, 그다음에 검색 형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앱 캠페인이 좀 그 고도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UAC 유니버셜 앱 캠페인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앱 캠페인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고 거기서 좀 그 UAC처럼 자동화가 된다기보다는 마케터가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 캠페인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앱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이 딥러닝적인 부분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이노베이션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3자 데이터 툴 무조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GA4랑 연동이 되니까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진 않는데 네. 이제 iOS 같은 경우는 애플 서치 그리고 뭐 앱스플라이어 이런 3자 데이터 툴을 이용해서 좀 그 코딩 값을 넣어야 이 인입액션 등이 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못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마케터기 때문에 네. 뭐 마케터 중에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해서 그래서 꼭 이제 3자 데이터 툴 그리고 개발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캠페인. 네. 자, 쇼핑 같은 경우는 구글 판매자 센터에 제품 등록 후 연동. 네, 네이버 자 EX 네이버 광고 하실 때 네이버 이제 쇼핑 파트너존에 네. 입점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구글도 유사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네이버처럼 막 입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입점과 밀접한 그런 개념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판매자 센터에 내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그 랜딩이나 뭐 유저들이 볼 수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연동이 돼야 이 구글 쇼핑 캠페인에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실적 최대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핑이 연동돼야 실적 최대화에 사용 가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쇼핑 혹시 많이 보시나요? 구글 쇼핑 그래도 회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PC로 접속했을 때 요즘 크롬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쇼핑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광고를 하는 입장을 제외한 네. 저의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페르소나였을 때는 구글 쇼핑이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네이버 쇼핑에 눈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쿠팡이나 막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세로 형태로 제품이 나열되는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구글 쇼핑은 별로 안 봤는데 이게 계속 그 UI UX가 좀 최적화되고 그다음에 저에 맞는 좀 리타게팅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 쇼핑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집행하고 있는 계정들도 그렇고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쇼핑이 좀 워낙 상단 노출을 점유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CPC가 조금 높다 보니까 많이들 진행 안 하세요. 그래서 어느 키워드를 검색하든 뭐 오늘의 집, 쿠팡, 뭐 알리 이렇게 좀 대형 플랫폼들만 쇼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반려동물 업종에서 그 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가 최근에 저한테 쇼핑 예전에 했다가 좀 안 좋아서 껐었는데 한번 세팅을 해주실래요? 해서 기초 세팅만 했는데도 로아스가 바로 200%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정하면은 계속 올라가겠죠. 머신러닝도 계속 최적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매자 센터만 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됐으면 한번 쇼핑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맨드젠. 디맨드젠은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거라 예전에 이제 디스커버리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디맨드 젠을 많이 진행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큰 브랜드들도 이제 디맨드 젠 캠페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 반응도도 그렇고 뭐 유입 관련 지표나 전환 관련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아요. 특히 또 GA4에서 그 홈페이지 트래픽 확인해 보면 디맨드 젠 캠페인을 통해 들어온 그런 유저들이 뭐 세션이나 체류 시간 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맨드 젠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인사이트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뭐 그냥 예전에 디스커버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 디스커버리에서보다는 훨씬 노출되는 지면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은 그 교차 네트워크 등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면 그리고 유입 경로 확장에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유형은 이렇게 검색, 파워링크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적 최대화, 자동으로 캠페인 유형을 이제 돌려준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배너 광고, 동영상은 영상 광고인데 쇼츠가 좀 좋다. 그리고 앱 광고는 3사 데이터 툴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쇼핑은 이 판매자 센터의 연동이 제대로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디맨드전은 이제 지면 그리고 유입 경로 확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진호 대리님께서는 캠페인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업종을 예시로 들자면 뭐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디자이너가 없어서 영상이나 뭐 소재 제작이 조금 어려운 아니면 좀 한정적인 업체들은 어떤 캠페인을 사용했을 때 조금 괜찮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한 한정적인 제한이 한정적인 제한이 있을 때 네. 어떤 캠페인 유형을 추천하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많은 업종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업종에서는 이 캠페인이 좋고 뭐 저 업종에서는 저 캠페인이 좋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구글을 많이 사용 안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처음 진입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덜 편성하시고 네. 그다음에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저 소재에 대한 그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네.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이미지 소재로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미지. 자, 이미지를 계속 기획하고 끊임없이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A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똑같은 정사각형 안에서 한쪽으로 몰고 여기 문구 쓰고 또 밑으로 내리고 문구 쓰고 아니면은 좀 이 배경색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뭐 인생 내 것도 이 프레임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네. 그걸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배치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적인 부분을 좀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 뭐 레이아웃적인 부분을 다양화해도 효율이 엄청 크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그 막 기획하고 막 그 포토샵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의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GDN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미지랑 비슷해요. 이미지랑 그냥 다양화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기획적인 부분 뭐 영상은 찍어내는데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영상 위에 이렇게 뭐 제품이랑 그다음에 할인율 같은 거 후킹해서 덧붙여 놓고 영상 재생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면은 저는 또 여기 쇼츠 무조건 하셔야죠. 네. 이렇게 일단 캠페인 유형은 말씀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엄청 이쁘게 만든 소재들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후킹성 있는 멘트를 잘 하거나 아니면은 소재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도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소재는 좀 파란색으로 배경을 하고 어떤 색은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제작을 해보고 돌려보면서 소재별로 효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꼭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멘트 하나만 잘 적어도 거기서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실 영상은 좀 제작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미지는 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좀 제작하실 때 어려우시면 좀 다른 경쟁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을 좀 버리시고 이게 저희도 이제 구글 이외의 광고 매체들에서도 진짜 ABC 중에 A가 너무 압도적으로 예쁘고 다른 마케터 분들도 이게 소재가 좋다라고 해도 실제로 세팅했을 때 BC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안 예쁘다고 그냥 이 소스를 버리지 말고 일단 세팅해보고 그랬을 때 유저 반응도로 확인해서 이 디자인은 이 소재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소구 때문에 효율이 좋고 안 좋고 이런 인사이트를 좀 내서 그래서 또 소재를 좀 그 간단하게 다양화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각 캠페인을 개별로 운영하기보다는 실적 최대와 캠페인에 합쳐서 세팅. 네, 이게 왜냐면 막 저희 판매자 센터 없어서 뭐 그 피맥스 실적 최대화 캠페인 못해요라고 하시는데 설정 안 하면 실적 최대화는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미지랑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각각 1에서 한 10만 원, 1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실적 최대화에 그 한 번에 넣고 1에서 한 2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뭐 실러닝에 돌아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기간 자체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리소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면은 합쳐서 세팅을 하시고 영상을 뭐 계속 뽑아낼 수 있다면 개별 운영이 나은 게 뭐냐면 실적 최대화는 말 그대로 이 구글이 판단해서 자동으로 그 캠페인 유형이나 이런 거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캠페인은 쇼츠만 노출되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뽑아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무드나 이런 거를 좀 내보이고 유저들을 특정 유저 타겟을 유입시키고 싶다. 이런 명확한 좀 목표와 기준점이 있으면 캠페인 유형을 좀 나눠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하기도 저희가 인사이트 되기도 그다음에 효율을 우상향 곡선으로 꾸준히 가기도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최근에 광고주분께 받은 질문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피맥스랑 쇼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유입은 좋은데 왜 전환이 안 날까요? 네.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광고주분은 그 이제 자동차 액세서리 하시는 분인데 유입률 자체는 좀 평균이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주의보로 확인했을 때 유입 후에 이제 세션이나 체류 시간이나 발생시키는 이벤트 값들은 다른 이분이 이제 진행하는 다른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들이나 메타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유입돼서 홈페이지에서의 이 활동들은 활발한데 전환이 안 난다. 이거는 뭐 많은 충격적 요인이 있겠지만 구글에 상주하는 유저가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안 느낀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를 이용하는 목적이랑 구글을 이용하는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좀 컨텐츠를 확보할 때 많이 사용하고 구글은 이제 정보 서칭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광고가 떴을 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들어가는 거 이때의 제가 이 광고나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이 니즈랑 제가
명백히 필요해서 아니면은 리타게팅을 강하게 당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로 유입됐을 때의 니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떴을 때 아니면 쇼츠나 이런 데 떴을 때 들어갔어요. 근데 좋네, 이거 예쁘네, 난 지금 당장 안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구글에 상주하는 유저가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안 느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구글은 인지도나 유입 경로 확보용으로 사용하고 이제 다른 광고 매체에서 전환 유도.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구글이라는 매체 자체에서의 성과 목표를 전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매체 자체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 매체로 사실 전환을 엄청 유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엄청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기도 했고 그 매체별로 가진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매체가 있고 진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어우러져야지 저는 좀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은 인지도나 유입 등을 확보하는 매체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이 인지도를 얻어서 검색하는 유저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게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미디어 믹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컨설팅 문의 요청 주시는 분들이 미디어 믹스 짜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매체마다 이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의 특징도 다르고 이용하려는 목적도 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 다른 것처럼 구글에서 배너 광고나 메타에서 배너 광고나 다른 네트워크 배너에서 그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이 나의 예산 상황과 그다음에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뭐 경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히 믹스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단일 매체에서 무조건 전환만 유도하는 것은 좀 안 좋다. 네, 안 좋다로 정리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색 캠페인이 그 검색 키워드의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넓은 것부터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 일치 검색만 사용해서 좀 소수로 그래서 이제 상단 노출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확장 검색 유형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 니즈를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CPC가 왜 이렇게 높나요? 뭐 쇼츠는 뭐 CPC 한 200원, 피믹스 300원인데 검색은 2,000원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광고 하시는 분들 자 네이버 광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키워드의 단가 CPC죠. CPC는 키워드 경쟁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진짜 막 많이 사용 안 하는 서비스나 그런 거를 판매하시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 의류면은 뭐 어떤 팬츠 어떤 뭐 후드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이면은 어떤 뭐 매트, 러그, 뭐 간식 이렇게 검색하시는데 당연히 경쟁도가 높으니까 이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는 일반 우리가 배너 광고를 돌리는 경쟁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검색어를 검색하는 검색 의도 자체도 뚜렷하고 니즈도 있기 때문에 전환율도 높은 거고 네. 그래서 네이버 광고 진행하시는 것처럼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가 높고 그만큼 니즈도 높기 때문에 CPC가 높고 기타 비율 지표들도 높습니다. 뭐 CTR이나 뭐 CV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검색 캠페인의 CPC가 높은데 만약에 전환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잘못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키워드 세팅을 잘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이 세팅하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뭐 일치 검색으로 좀 검색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만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면 네. 여러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뭐 키워드 이 확장 검색을 사용하셔서 좀 디테일하고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도 검색 광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메인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트로 예를 들면 미스트 이런 거 너무 메인 키워드잖아요. 당연히 입찰가도 높고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좀 메인 키워드보다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세부 키워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좀 더 확실한 니즈를 갖고 검색하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속광 미스트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된 세부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서 하면은 이것보다 메인 키워드보다는 경쟁도도 좀 비교적 낮고 입찰가도 낮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글이라고 막 구글 뭐 그 광고를 관리하는 대시보드나 설정들이 어렵다고 해서 별 다른 게 아니라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키워드 니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그룹 세분화 하시는 것처럼 구글도 똑같이 그룹을 나누고 이제 거기에 뭐 키워드랑 에셋들을 각각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서 뭐 속광 미스트보다 더 자세하게 뭐 20대 여성 속광 미스트 추천 뭐 이런 키워드들 많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 네. 좋고 이게 확장 검색에서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확장 검색 자체도 이 그 구글 머신러닝이 판단해가지고 그 광고를 노출해주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 검색 키워드 보시면은 안 떠요. 네, 그래서 직접 수동으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구글에서 전환 추적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전환 추적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뭐 카페24 같은 호스팅사는 자동 연동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독립몰을 사용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좀 이 자동 연동이 어려운 그런 호스팅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동으로 코드 삽입 이걸로 이제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를 직접 개발하시지 않으면은 이 홈페이지에 뭐 전환이랑 그다음에 막 배송비랑 그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돼서 최종적으로 금액 찍히는 이런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에게 이 코드를 요청을 해서 삽입 따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GA 뭐 전환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구매값을 한 캠페인에 이제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카페24 호스팅상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구글 엔페이도 추적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그 목표 놔두고 GA4에서도 또 따로 전환을 가져와서 목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두 개는 트래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 추적되는 값도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넓은 추적을 하는 거죠. 넓게. 네. 그래서 이 카페24 호스팅에 쌓이는 데이터도 추후에 또 확인하고 GA4에 쌓인 데이터도 추후에 확인을 해서 아 이런 보통 값들이 나오구나 네. 라고 해주시면 좋고 이 GA4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 주세요. 네. 문의 주시면은 이제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조금 더 네, 여기 양쪽에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브랜드와 지금 광고하는 실적에 맞게 전환 데이터들을 뭐 장바구니나 결제시장이나 구매 이런 전환 데이터들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광고에 반영해서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글에서 좀 많이 오는 질문들
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네.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세그먼트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뭐 예산이나 그 브랜드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경쟁도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네. 세그먼트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 세그먼트는 초반에는 관찰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W 세그먼트 한두 개만 설정하고 네 이게 요즘에 뭐 메타 광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그 자동화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머신러닝에 의존을 해서 네. 그 세그먼트를 예를 들어 뭐 의류라고 하면은 뭐 남성 의류 옷 이 정도만 걸어놓는다든지 뭐 자동차 용품이라 하면은 자동차 액세서리 이 정도만 건다든지 이렇게 W 세그먼트 한두 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관찰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당연히 그 인구 통계는 좀 정밀하게 타겟팅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자를 메인 타겟으로 하는데 굳이 40, 50대 여성분들에게까지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네. 네, 물론 예산이 많으면 40,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선물해준다는 이런 소고라던가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메인 타겟층에 먼저 이 수익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인구 통계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구매 웹사이트 링크나 네. 뭐 앱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실제 여기 들어간 사람을 리타겟팅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들어간 아니고 여기 링크나 앱을 기반으로 타겟팅 해주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제가 나이키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나이키에 들어갔던 유저들을 리타겟팅해서 저희 광고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AI가 나이키의 그 홈페이지를 파악을 해서 타겟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스포츠가 있을 수 있겠고 뭐 헬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신발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타겟팅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웹사이트랑 앱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는 초반에는 최대한 10개 그리고 데이터 보면서 타겟층을 줄여나가는 작업 필수. 그래서 이 우리가 많이 말하는 모수 전체 모수 중에 우리 브랜드가 이 세그멘테이션 후에 타겟팅을 해야 하는 표본 집단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그먼트 설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바쁘신지 질문이 많이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이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궁금하신 거 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희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보통 질문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타이트하게 안 짰어요. 질문 답변 드리려고. 근데 질문이 안 들어오셔서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내용? 캠페인 유형별로 예산 믹스안 이거는 예산이 100만 원이면 그 실적 최대화에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검색 배너 그다음에 쇼핑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실적 최대화가 보통 네. 실적 최대화가 보통 영상 쪽으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쇼츠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제작 리소스가 되시면은 이 앞에 그 영상 캠페인 쇼츠
따로 운영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 최대화에 60만 원을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검색, 배너, 쇼핑 쪽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린 그 기준은 뭐냐면 전환을 유도하기 좋은 캠페인 유형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적 최대화는 저희가 이제 이 그 캠페인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목표를 보통 뭐 리드나 웹사이트 트래픽 이런 것보다 구매, 그러니까 판매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로 하실 때 판매가 가장 잘 일어나게 돌아가고 검색은 저희가 그 자상호나 아니면은 제품명 유사한 것들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좀 그 낮은 CPC로 좀 전환 유도가 가능하고 배너도 저희가 쇼핑보다 배너를 높게 해놓은 이유가 노출되는 지면에 대한 노출 단가 자체가 배너가 아직까지는 싸요. 쇼핑은 그 검색 최상단 노출 점유율 중에 네 브랜드의 점유율 따지려면은 그 쿠팡이나 이런 대형 브랜드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배너 쪽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쇼핑 그리고 그 기타 캠페인 유형들은 뭐 사용하시면 좋고 뭐 아닌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캠페인 먼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뭐 추가적인이 아니라 질문이 안 올라오면 한번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구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영상이 뜨시면 이렇게 하나씩 멈춰서 멈춰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저희가 미처 못 다룬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광고 이 업종별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 광고 대행 관련된 것들은 이제 양쪽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글 이외의 매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호 프로였습니다. 이다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